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이 식사 구성안을 이용해 가지고 19에서 64세입니다. 19에서 64세의 경우에도 똑같이 성별, 연령별 기준 에너지라든가 어떤 권장 패턴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다 각기 틀리죠. 요거는 지금 공유가 4회고 달걀이 5회, 이렇게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가 5회인 것을 보면은 이거는 B타입입니다. B타입이고 채소류 8회, 과일 3회, 유제품이 1회네. 그죠? 그렇게 당연히 B타입이죠. 그래서 식사 구성안을 이용한 19에서 64세 남성 권장 식단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침은 쌀밥, 육개장, 조기구이, 콩자반, 실판 부침입니다. 쌀밥에서 210g을 먹으니까 1단위. 그 다음에 점심때 잔치국수에 국수 생면을 210g에 1단위. 잡곡밥에 210g 1단위고 도토리묵으로서부터 오는 공유 섭취량이 약 70g에서 0.1단위. 그 다음에 시리얼 30g이 0.3, 고구마 140g이 0.5. 그래서 이거를 합계 내면은 4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가 5회로 되어져 있는데 소고기 30g을 넣었을 때에 0.5단위. 그러면 60g이 1단위가 되겠죠. 그럼 조기구이, 소고기 여기 30g은 육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기구이에서 조기 60g 한 토막 1단위. 금정콩은 공자반에서 1단위. 이렇게 되어지고, 동태 달걀 60g이 1단위입니다. 돼지고기 90g이 1.5, 60g이면 1단위가 되겠죠. 요거 다 합치면은 5회가 되어져요. 채소류는 8회를 볼 때, 분량을 줄 때에 숙주, 고사리, 무가 70g, 합쳐서 70g이 들어갔을 때, 요거 숙주, 고사리, 무는 아마 육개장에 들어가는 것 같고, 실파는 실파 무침에 70g 들어가서 1단위. 점심은 애호박이 17g, 0.25, 김이 0.5g인데 0.25단위, 느타리버섯 30g 1단위, 시금치 70g 1단위, 가지 70g, 가지 무침, 시금치 나물, 버섯 볶음, 동태전, 여기 김가루는, 김은 아마도 잔치국수에 올라가는 김가루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역 15g 0.5단위 저녁에 미역국에 들어갔을 테고, 상추, 고추, 깻잎 70g은 뭐 도토리 묵을 무친다든가 뭐 아니면 모둠 쌈이라든가 쌈 같은 데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일단 배추김치는 여기 배추김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1, 1, 0.5 하면 2.5, 3.5, 4.5, 5.5, 6, 7, 8 이렇게 채소류가 8회가 되어집니다. 과일류는 3회를 주는데 간식으로 배를 100g 혹은 단감 100g, 사과 100g 이렇게 해서 1, 1, 1 하면 3단위가 되어지는 이 간식이 3회가 되고, 그 다음 유제품 1을 해서 우유를 200ml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식단을 짰을 때에 이런 식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쌀밥, 육개장, 조기구이, 콩자반, 실파 무침에서 쌀밥, 육개장, 조기구이, 콩자반, 실파 무침. 그 다음에 간식이나 후식으로 시리얼을 하고 우유를 주고 그 다음에 배가 들어갑니다. 점심은 잔치국수, 동태전, 느타리버섯 볶음, 시금치나물, 가지나물 이렇게 들어가고 단감하고 사과. 저녁은 잡곡밥, 미역국, 수육, 모둠쌈과 쌈장, 도토리 묵무침, 배추김치. 그래서 배추김치, 그 다음에 모둠쌈과 쌈장, 그 다음 도토리 묵무침, 수육, 미역국, 잡곡밥, 군고구마, 녹차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구성을 해서 뭐 19세에서 64세 같으면은 19세는 뭐 2600칼로리 정도가 되겠고 64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 경우에 2200kcal가 되는 권장 식단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교재를 보면은 충분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식품의 이제 구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식품 교환표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식품을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6가지 식품군으로 묶은 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6가지 식품군은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식품군 안에 예를 들어서 곡류군 안에 들어있다. 아니면 같은 과일군 안에 들어있을 때에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식품의 중량끼리 서로 교환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영양소 함량이 동일한 기준 단위량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1 교환 단위, 1 exchange unit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식품의 구성에서 이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식품의 구성은 급식 대상자가 영양 기준량을 결정을 할 적에 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당질, 단백질, 지방 섭취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열량 구성비는 일반적으로 당질 65, 단백질 15, 지방 20%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 기준량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식품군별 교환 단위수를 결정하는데 먼저 당질을 함유한 식품의 교환 단위수를 결정을 한다. 식품군별 교환 단위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식품군인 경우 예를 들어서 쌀이다 아니면 식빵이다 아니면 면류다 이렇게 할 적에 동일한 식품군 곡류군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영양 성분이 비슷하면은 식품 교환 단위에 맞춰서 교환해서 대체 식품으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당질 함유 식품인 우유, 채소, 과일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유나 채소나 과일에도 이 당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수를 결정을 하고 이들 식품에서 공급된 당질의 양, 즉 우유, 채소, 과일에서 들어있는 당질의 양은 총 당질 기준에서 뺀 다음에 곡류 1단위에 함유된 당질 g수인 23으로 나누고 곡류 단위수를 정한다. 이건 나중에 뒷페이지 보면은 설명이 더 잘 되게 나옵니다. 둘째는 어육류 교환 단위수로 결정한다. 우유, 채소, 과일, 곡류에서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양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총 단백질 기준량에서 뺀 다음에 어육류 교환 단위수를 정하고 지방 교환 단위수도 마찬가지로 11 같은 경우에는 23g의 당질을 포함하고 열량이 1100을 여기서 섭취를 하게 되네. 그죠? 이렇게 열량에 따른 식품교환물 교환 단위가 각각의 섭취하는 필요한 열량에 따라 가지고 곡류군, 어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을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량에 따른 식품군별 교환 단위수가 2004, 2800까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고 여기에서 참고사항을 본다면은 1800kcal 이상의 경우 우유군을 1교환만 섭취하기 원한다면 우유군 1교환을 중지방 1교환하고 과일군 1교환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중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유량이 더 이제 5g인가요? 더 적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1400kcal 이하인 경우에 다양한 식품을 이용하더라도 한국인의 섭취 영양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종합영양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종합영양제로부터 열량이라든가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과 같은 것을 섭취를 해가지고 보충을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과제는 식사 구성안을 활용하여서 남자대학교 기숙사에서의 식품 구성을 결정하고 메뉴를 작성하셨는데 남자대학교 기숙사 같으면은 보통 연령대로 친다면은 한 20세부터 24세, 25세 이렇게 본다면은 거기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드렸던 그 식품 교환군이라든가 식단 작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메뉴를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